예, 오늘 오후에 유시민 전 이사장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를 훼손한 혐의인데요.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. 이 얘기부터 차분히 만나보겠습니다. 먼저 김준일 대표님, 법원이 유시민 전 이사장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어요. 피고인은 국회의원도 지냈고 장관도 지냈다.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방송 진행자인데 여론 형성에 상당히 기여했다라면서 벌금 500만 원 1심 유죄가 나왔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다시 돌이켜 보면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압수수색했다. 이런 내용을 이제 본인의 유튜브는 아니고 정확히는 얄릴레오라고 하는 노무현재단의 그 유튜브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, 이것이 이제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했던 건데 확인을 해보니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이제 뭐 추적한 일이 없었던 거죠. 예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법적인 쟁점은 뭐였냐면은,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진실로 오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. 예.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, 그래서 이제 뭐 언론 보도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유법성 조각 사유 중에 하나가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제 그거를 오보를 내더라도 이제 위법성이 이제 그거를 처벌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, 거기에 이제 법원이 부분적으로만 인정을 한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500만 원으로 조금 이제 낮춰질 겁니다. 그래서 예.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이 사과도 했고 잘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. 다만 항소를 해서 정말로 이게 정말로 그 위법성 조각 사유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좀 보겠다라는 지금 입장인 것 같습니다. 예. 여론 형성에 꽤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게 오늘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고요. 재판에 들어가기 전과 나온 이후에 유시민 전 이사장의 목소리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한동훈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할 마음 있으십니까? 한동훈 씨가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죠. 아무 생각 없습니다. 그걸 뭐 제가 생각해야 될 이유는 없죠. 뭐 일부 무죄, 일부 유죄 공소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. 검찰도 항소할 것 같고 어차피 1심 판결이니까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일부 유죄를 받았으면 항소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. 한동훈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계속 부인하시는 입장이십니까? 예, 그냥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잖아요. 제가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무죄가 나왔더라도 제가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.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거 아니에요. 글쎄요, 물론 뭐 호칭이야 부르는 사람의 자유일 수도 있는데 오늘 유죄 선고 이후에 전후로 해서 한동훈 씨라는 표현을 한 5번 정도 썼고 실제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, 항소하겠다는 유시민 전 이사장의 주장도 저희가 한번 들어봤거든요. 뭐 판결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항소를 하긴 하는 건데 그 500만 원이라는 판결이 중하다면 중하고 약하다면 약한 점이 있겠지만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첫째는 그 한동훈이라는 그 앞길이 창창한 엘리트 검사가 어떤 사실과 다른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만약에 그 정치 상황이 다르고 법원의 판결 상황이 달라가지고 검사를 그만두게 됐다면은 굉장히 중대한 그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할 수 있겠죠. 그리고 그 일부에서는 지난 그 지방선거 당시에 개항을 그 보궐선거에서 어떤 분이 그 닭 먹던 그 쟁반을 던진 걸로 구속이 됐는데 그거와 비교하면 너무 낮은 것 아니냐,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. 또 하나 생각할 점은 이번에는 이제 500만 원 정도의 그 판결이 나왔지만 앞으로 그 유시민 우리 작가에게 비슷한 일이 생기면은 이제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유시민 작가는 좀 더 말을 그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. 그리고 이제 아까 화면에 잠깐 나온 유시민 그 작가가 한동훈 그 씨라고 하면서 사과를 요구한 부분은 이제 장관이라고 부르기 싫으니까 씨라고 했겠고, 그 사과 요구한 부분은 오늘 판결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. 지난 신라젠 사건 때 취재를 했던 이모 기자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밝혔으면 그걸 들은 한동훈 검사는 검사로서 그러면 안 된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안 말렸느냐, 뭐 그 주장인데 그 주장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수는 뭐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듣지는 않을 것 같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
본인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검사로서 한동훈 장관이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. 두 사람의 악연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조국 사태가 불이 붙은 3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과거 영상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.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.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 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노무현 그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어요. 노무현 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고 조국 수사 등 자기 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, 이렇게 이런저런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. 기자들이 오늘 한동훈 장관에게도 물었습니다. 유시민 전 이사장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. 그 화면도 잠시 준비를 했습니다. 유시민 이사장 선고 있는데요. 장관님이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.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 장관으로서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개인 소송의 문제는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. 뭐 어찌 보면 당연할 수는 있는데 즉답을 피했어요. 본인이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 장관도 사과해야 된다는 이 발언에 대해서요. 지금 제가 봤을 때요, 그 유시민 씨가 그 뉘우침이 없어요. 이 정도 되면 사실 죄송하다 그래야 되거든요, 국민들께도. 그다음에 그 한동훈 장관한테도요. 예. 근데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거 화면을 통해서 봐도 뉘우침이 없잖아요.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한동훈 장관이 먼저 뭐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, 뭐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럼 저는 벌금 500만 원은 굉장히 법원에서 봐준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일부 유죄, 일부 무죄라는 것도 사실은 만약에 그냥 일반인 사건이었으면 저는 전부 통으로 그냥 유죄였을 거예요. 결국은 그거를 나눴다는 거는 그 똑같은 발언, 같은 취지의 발언인데 어느 부분은 그 오해에서 비롯된 거니까 봐주겠다 하는, 이거는 오해가 아니고 허위 인식을 하고 있었다. 뭐 이런 식으로서 나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보통의 경우라면 아마 실형이 나왔을 거예요. 징역 한 6월이나 한 8월 정도. 이거는 뭐 개인적인 예상입니다. 예. 집행유예 아니면 1년에서 뭐 2년 이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예. 지금 벌금 500만 원은 사실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씨는 그 보통 사람들은 이런 정도면 실형인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더 진짜 죄송하다고 더 몸을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면 역시나 유시민 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재판부의 1심 판단이 나왔고 오늘 유시민 전 이사장, 한동훈 장관 관련된 재판이 있었는데 그 결과와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 얘기까지 하나하나 한동훈 장관 목소리까지 만나봤습니다.